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입문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컴퓨터 입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까지 전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총정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화면 구성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한글 2018이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18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여기 세문서가 있죠. 예, 세문서를 다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글 2018의 컴퓨터 화면이 나타나죠. 자, 이 구성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렸는데, 맨 위쪽에 여기 보면은 비문서 1 그래가지고 한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파일 이름이 여기가 적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작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빈 문서 1 이렇게 적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빈 문서에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작업한 파일의 제목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빈 문서 1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저장하면은 파일 이름이 나타나는 제목 표시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약간 밑으로 가면은 여기 쭉 메뉴들이 있죠. 이게 바로 메뉴 표시줄입니다. 여기 쭉 있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죠. 이것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 메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줄에서 여기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죠. 지금 현재 이 메뉴판이 편집 메뉴판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 메뉴판이 바꿔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보죠. 예, 메뉴판들이 바꿔지죠. 그 다음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누르면 또 바꿔집니다. 자, 서식이라는 메뉴. 예,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편집이라는 메뉴 바로 오른쪽에 조그마한 삼각형이 보이죠. 예, 이 삼각형을 내림단추라고 그래요. 자, 이 내림단추를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편집에 관한 하위 메뉴들이 또 여기 뜨게 됩니다.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림단추를 누르니까 확대, 축소, 윤곽 뭐 이런 그 작업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또 뜹니다. 입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부 하위 메뉴들이 이 내림단추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메뉴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들은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던 거죠. 그걸 오늘 총 정리를 지금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메뉴판 밑에 여기 보면 또 줄이 하나 있죠. 자, 이걸 도구 상자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도구 상자들. 그런데 이 도구 상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 도구 상자가 있고 서식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본 도구 상자냐면 여기 바탕글이라고 나와 있죠. 요 앞에까지가 기본 도구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탕글에서부터 요 뒤에까지 쭉 도구들이 있죠. 이 도구들을 서식 도구 상자다 그래요. 그럼 기본 도구 상자에서는 어떤 도구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맨 왼쪽에 보면은 이게 세문서라는 도구 상자입니다. 자, 이걸 누르면 세문서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세문서를 불러올 때 쓰는 도구 상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저장하기입니다. 문서를 다 작성을 했으면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이 도구를 누르면 됩니다. 이 도구 상자를. 그러면은 저장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인쇄입니다. 자, 파일을 작성을 해가지고 프린터로 인쇄를 하고 싶을 때는 요 도구 상자를 눌러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인쇄를 하기 전에 인쇄해도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도구 상자들이 기본 도구 상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바탕글이라는 데서부터 이 오른쪽으로는 서식 도구 상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기본 상자라는 것은 메뉴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 인쇄를 한다든가 저장을 한다든가 이런 건 꼭 한 번씩 하잖아요. 이런 것을 금방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 앞에다가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서식 도구 상자들은 편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 가지고 이런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 서식 도구 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서식 도구 상자를 좀 살펴볼까요? 여기 바탕글하고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초롱 바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이 함초롱 바탕은 자, 글씨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글씨체들을 보려면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림 단추가 있죠. 자, 내림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글씨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휠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씨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빈 문서에다가 동탄이라는 글씨를 쳐봅시다. 동탄이라는 글씨를 입력을 했죠. 글씨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키워볼까요? 자, 여기 10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10피트보다 더 크게 하려면 여기 내림단추가 있죠. 내림단추를 키워요. 여기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키워봅시다. 동탄이라고 커졌죠. 자, 이걸 만약에 글씨체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바탕체로 바꾸고 싶다. 자, 바탕체로 바꿨더니 이런 글씨체가 바탕체입니다. 나는 바탕체가 마음에 안 든다. 궁서체가 마음에 든다. 자, 궁서체로 했더니 자, 체가 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씨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방금 했던 대로 이 PT라는 게 바로 포인트 글씨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 포인트를 줄이고 크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내림 단추를 통해서 그 옆에가 또 삼각형인데 위에 삼각형 있고 아래 삼각형 있죠. 만약에 이걸 드래그를 해가지고 위에 삼각형을 하면 더 커집니다. 점점요. 더 커지죠. 아래 삼각형을 누르면은 점점 더 작아져요. 글씨체가 더 작아지죠. 예, 한참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예 조금 더 켜놓고 여기 진하게가 있습니다. 여기 진하게 표시가 있죠. 이걸 누르면 진하게 됩니다. 그 옆에는 비트름한 글씨로 되게 됩니다. 자, 요 비트름한 글씨가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밑줄이 됩니다. 자, 밑줄 쳐졌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빨간 것이 있죠? 자, 요걸 만약에 색깔을 누르고 싶은 내림 단추를 이렇게 누립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색이 있죠. 자, 빨간 것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빨간 것으로 클릭합니다. 지금 현재는 빨갛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커서를 아무 데나 갖다 대면은 빨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자디잔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끝에 2개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 4개가 중요합니다. 이걸 정렬 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렬 기준의 첫 번째 것은 정렬이 안 된 현재 상태를 그대로 표시한 거고, 만약에 이 동탄이라는 글씨를 가장 왼쪽으로 두고 싶다 그러면 이 왼쪽 정렬을 하면 돼요. 자, 이걸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이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하고 싶으면 오른쪽 정렬, 다시 왼쪽 정렬하고 싶으면 왼쪽 정렬. 이 글씨를 어디다 정렬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맨 끝에 지금 현재 16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160%인데 이건 줄 간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줄 간격이라는 것은 2줄 이상이 되었을 때 그 간격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탄, 경기도, 자, 이 3줄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하고 동탄하고 경기도 이 중간중간 줄 간격이 160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이걸 드래그를 해가지고 내림단추가 있죠? 예, 이걸로 해서 200 정도로 해볼까요? 요 줄 간격이 더 커졌죠? 넓어졌죠? 만약에 이것을 100으로 합시다. 더 좁혀졌죠? 이 줄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넓히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에 또 삼각형이 있어요. 이 위에 것을 누르면 조금씩 넓혀집니다. 이렇게 넓혀지죠? 조금씩 줄이고 싶으면 이 아래의 삼각형을 누르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자, 이 줄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도구 상자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 화면 구성은 마지막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눈금자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눈금자는 0에서부터 15까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적을 때 이 15cm의 범위 안에다 적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가 여분이 생기죠? 딱 붙여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3cm, 자 위에로도 3cm가 여분이 있어요. 이 오른쪽도 끝까지 가도 3cm가 여분이 있게 됩니다. 아래도 그래. 상하 좌우가 다 3cm씩 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작업은 어디다 하느냐? 이 0부터 15 사이에다가 작업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표시한 줄이 눈금자라고 그렇습니다. 이걸 눈금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고 싶으면 이 아랫부분까지 한꺼번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화면을 좀 줄이면 되겠죠. 또 눈이 나쁘면 작업을 할 때 화면을 또 더 키울 수도 있죠. 이 A4 용지라는 화면이 저장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좀 더 작게 혹은 좀 더 크게 줄이고 싶었을 때 조절하는 것이 여기 맨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은 돋보기 있죠. 예, 이 돋보기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돋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창이 하나 뜨죠. 창이 하나 떴는데 지금 현재 125%짜리의 화면입니다. 좀 더 적게 하고 싶으면 100을 누르면 됩니다. 100을 설정하면 더 작아졌죠. 만약에 돋보기를 눌러서 더 크게 화면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00 정도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설정을 누르면 화면이 더 커졌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걸 100%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100%로 줄이면 더 작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가 문서 작성을 한다고 그랬을 때 꼭 필요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 자판인 그 키보드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 키보드에 사총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사총사. 먼저 줄 바꾸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엔터키입니다. 엔터키를 치면은 줄이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을 다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찍고 싶을 때는 엔터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찍었던 글자를 지우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눌러야 되는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키가 있고 딜리트 키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백스페이스 키라고 그러고 이걸 딜리트 키라고 그럽니다. 자, 이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똑같이 글자를 지우는데 앞 글자를 지울 때, 다시 말해서 커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 글자를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지금 글씨가 있죠? 이 커서가 있는데 이 커서를 그 뒤에다 놓고 앞에 글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우리나라라는 글자가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 글자를 지울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야 됩니다. 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딜리트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탄이란 글자가 지워지는지, 자, 동자가 지워졌죠? 예. 그 다음에 탕자도 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지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업하다 말고 중간에 자꾸 지우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작업을 일체 다 마치고 나서 그때 가서 지울 것은 지우고 수정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문서 작성하는데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터 키, 백스페이스 키, 딜리트 키 3개 있죠. 또 하나 사이 띄우개가 있습니다. 사이 띄우개라는 것은 이 경기도라는 글자를 띄우고 싶다. 자, 경하고 기자를 띄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스페이스 바라는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도자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 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다시 붙이고 싶으면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 기도 붙이고 싶으면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4개의 키가 바로 문서 작성하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총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사총사를 가지고 몇 가지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빈 문서에다가 애국가를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애국가를 적으려면 먼저 제목 애국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로 내려가려면 엔터키를 쳐야 되겠죠? 자, 엔터키. 그런데 여기서는 가사하고 제목하고는 한 줄 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하나를 더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동해물과 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글자가 너무 크죠? 자, 이걸 줄이려면 이걸 전체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글자 크기가 여기 있습니다. 30포인트로 되어 있죠? 이걸 줄이겠습니다. 내림 단추를 누려서 20포인트로 줄였어요. 예. 그리고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줄이 바꿔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이렇게 애국가 가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애국가하고 가사 사이에 공백이 있죠. 이걸 지우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공백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공백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공백을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엔터 키를 2번 누르면 돼요. 지금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목하고 빈 줄을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랬을 땐 이 동 앞에 커서가 있죠.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를 꾹 누르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다 지워졌죠. 만약에 애국가를 다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앞에다가 바로 애국가를 치면 됩니다. 애국가라고 쳤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돼요. 줄을 띄고 싶으면 한번 또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컴퓨터 화면 구성에 대한 총정리하고 그리고 문서 작성의 그 기본 사총사에 대한 키보드 활용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실제로 문서 작성을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